사람들이 다 마음의 정원을 품고 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가 이제 지나온 시간들이 마음속에서 정원으로 만들어진다고 생각해요. 내가 그때 느꼈던 시간과 공간이 멈춰서 붙잡아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시각화한다면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마음의 정원을 그리는 작가 심봉민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림, 집, 하원. 하원? 아기 하원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등원, 그림, 하원, 그림. 이런 식으로. 내가 알기로는 최근에 TV 프로에도 나오고 노머니 노아트. 네. 거기도 우승도 했고. 그러고 나서 뭐 좀 달라진 게 있어? 그렇게 많이는 없는 것 같은데 가끔씩 이제 TV에서 봤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때 내가 방송에 나왔었구나. 약간 그런 거 느끼고 작업하는 데에 있어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마음가짐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방송을 통해서 제 작품을 더 고민을 많이 하고 다시 제가 재정립될 수 있도록 해줬던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그림만 계속 내내 막 그리다 보니까 그냥 그림만 그린다 였으면 그림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공감을 함께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제 그림을 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럼 넌 그 그림을 뭐 언제부터 이렇게 해야겠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그림을 좋아하게 된 계기는 드래곤볼. 드래곤볼을 좋아해서 이렇게 그려보고 싶다 이렇게 하다가 중학교 때 이중섭 그림을 교과서에서 봤어요. 근데 그림을 하나를 딱 봤는데 빠바박 오는 거예요. 그 미술 교과서 보고? 네. 만화는 여러 장이 있어야 되고 여러 권이 있어야지 이제 내용을 딱 알 수 있는데 이중섭 그림을 딱 봤는데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깨달았죠. 한 장을 그리기 위해서 수많은 그림을 수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은 그 압축시킨 거지. 그렇죠. 내용적인 부분들을 다 해가지고 이게 한 곳에 담아버려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밀도로 보면은 거의 몇 권의 밀도가 이제 들어가는 거잖아.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고 네가 이제 뭐 미대를 들어가게 된 거지. 네. 저 대학교 때 먹하고 붓질하고 뭐 이런 것들 많이 했었고 채색화도 해보고. 근데 저랑 이제 동양화의 물성이 많이 어울리는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이상한데 이 재료가 안 맞으니까 동양화가 안 맞는 것 같다. 그런 생각도 잠깐 했었던 것 같아요. 졸업하고 나서 또 반대로 동양화의 덕을 많이 봤다는 생각을 또 하게 된 것도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 동양 사상 자체가 마주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거가 갖고 있는 힘 덕분에 지금 계속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림에 담겨있는 의미들 있잖아요. 사의성 같은 것들. 그것들이 그림을 계속 지탱할 수 있게 해줬던 힘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제 바라보는 대상이나 그것의 마음을 녹이고 담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을 했기 때문에 그림이 재밌었었고 그림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옛날에 이제 그 개념 미술적인 부분들 하면서 그것들을 할 만큼 제가 역량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동양화에서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거나 이런 거가 아니라 내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끊임없는 어떤 노력들? 그런 것 자체를 동양화에서는 견지할 수 있게 이어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철학적인 힘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림이라는 건 솔직히 다 이제 제스처잖아. 행위고 뭐 이런 부분들인데 어릴 때 그림 그렸을 때는 사실 그런 것보다는 내가 어떤 표현하고 이런 거에 더 관심이 많잖아. 어떻게 이거를 색깔 칠하고 뭐 이런 건데 사실 이제 우리가 들어가다 보면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막힐 수가 있잖아. 반대로. 그런 약간의 철학적인 부분들이 와갖고 내 그림을 그리는 걸 막는다거나 특히 현대미술 같은 거 있잖아. 그렇죠. 들어가다 보면 나중에 그렇잖아. 그리지 마, 그림은.
말로 해야지 뭐 네, 이런 식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현대미술이 좀 더 어렵기도 하고. 네,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사실 너는 거기서 지금의 그림 그릴 수 있는 약간의 원동력을 이제 어떻게 보면 네. 얻은 거잖아. 네. 캐치했고. 네, 네. 아까 네가 미술책에서 이중섭 보고 네. 느꼈던 것처럼. 그러니까 동양화에서 어떻게 보면 기법이나 이런 거보다 넌 내용, 네. 정신 네. 이런 부분이 너한테 좀 더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네. 것 같은데. 맞아요. 저는 상당히 감사해요. 그 동양화가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양화는 제가 느끼기에는 철학적인 부분에서 완성했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는 대상 자체를 모사하는 것들을 생각을 많이 하는데 똑같이 그리기. 근데 동양화는 이미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이미 사군자에는 난이 아니고 대나무가 아니고 네, 그런 것들처럼 인식의 전환이 이미 이루어져 있었고 그 인식의 전환을 계속 연구해 온 게 이제 동양화가 아닌가. 근데 저는 그거를 깨닫는 거가 학교 다닐 때 몰랐고 졸업하고 나서 아 동양화가 그런 거였구나. 대부분 그렇잖아. 우리가 사실은 그 안에 있을 때는 잘 안 보이지만 네. 좀만 나와서 보면은 보이는 것처럼. 네. 걸어왔던 시간들을 보면 다 가까운 데서 이제 선생님들이나 주변에 이제 뭐 선배님들이나 형들 다 정답을 다 이렇게 던져줬는데 왜 그걸 몰랐을까? 네.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그림 스타일은 동양화적인 느낌들이 계속 있단 말이야. 제가 그동안에 동양학과에서 배웠던 어떤 기법적인 부분들이랑 제 눈이 많이 바뀌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이 그림 이렇게 보시면은 어느 정도 양감적인 부분들은 서양화 재료적인 기법을 약간 사용을 하지만 안에 디테일로 들어가면은 하나하나씩 저는 친다라는 느낌으로 붓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이 안에서 툭툭 친다는. 툭툭. 네. 그래서 계속 쌓아가면서 그리게 그치, 되는 그치. 네, 그런 방식을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일반적인 서양화가 그리는 풍경과 분명히 좀 차별점이 있어. 저 원래 그 처음에 개인전 할 때는 완전히 아크릴로 작업을 좀 진행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작업도 그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제가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갑상선 항진증이 생겼어요. 근데 그때가 한창 그 작업을 함에 있어서 뭔가 힘을 줘야 될 것 같고 나보다는 뭔가 세상에 대한 이야기나 제 자신을 몰아가던 상황에서 좀 아프고 나니까 되게 그렇게 그리는 게 되게 힘든 거예요. 너무 기운이 빠지고 힘 빠지는 일이더라고요. 이렇게 못 그리겠다, 그림을. 그래서 그림을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 방식대로 그릴 수 있을까. 그래서 물감이랑 목탄을 섞기 시작을 했어요. 목탄을 부수고 갈고 막 바르면서 하는 게 흙장난하는 것 같고 되게 즐겁게 느껴졌었어요. 이렇게 재미있을 수 있구나, 그림이. 그동안에는 내가 나쁜 말만 계속 했던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보는 것들 개념을 만들어 본다는 생각으로 뭔가 이렇게 툭툭 건드리고 어딘가에 막 시비 걸고 다니는 느낌? 근데 아파서 우연치 않게 그림을 쉽게 그려보자 했던 과정 중에 목탄을 섞고 캔버스에 바르는 과정 중에서 많이 편안함을 느꼈어요. 그리고 물감에 목탄을 섞어서 바르고 그렇게 그려나가는 것들이 시간이 걸리고 좀 과정이 오래되어도 즐겁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뭐 너 아까 뭐 아동 미술도 했다 했잖아. 네. 뭐 어떻게 보면 사실 너가 치유하는 과정이었네. 그 네 몸이 좀 그렇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다시 A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해서 지금의 이제 작업들이. 네. 그 부분이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작업을 하면서 그런 것도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림을 이만큼 좋아했구나. 내가 이만큼 좋아하는 마음들이 회색 톤인 그림들 사이에서도 나오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색이 없었더라도. 네. 그 모티브를 갖고 오게 된 거는 그 신혼여행을 갔을 때 눈이 펑펑 내리는 거예요. 눈이 엄청 오니까 시야가 다 가리고 소리를 가리니까 공간이 되게 막 동떨어진 느낌? 시간이 여기서 멈춰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그때 느꼈던 시간과 공간이 멈춰서 뭔가 붙잡아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시각화한다면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해서 흑백 작업들이 본격적이게 시작된 건데, 그 차가운 곳에서 얻었던 모티브가 내가 그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나중에는 따뜻해 보이는 느낌이 있다라는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것하고 다른 반응인데 많이 좋았던 것 같았어요. 아,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가 나도 모르게 내가 뭔가를 하고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사실 네 작업을 봤을 때는 그냥 약간 그 동양화 느낌적인 부분에서 그런지 알고 했는데 막상 너 얘기 들어보니까 또 이 그림 느낌이 설경일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좀 더 따뜻하게 좀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네. 그림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 우리가 어떤 마음을 하고 이걸 작업하냐에 따라 나는 고스란히 나온다고 보거든. 그리고 그걸 읽어가는 거. 아까 너가 처음에 미술책에서 그 이중섭의 그림을 보고 감동을 받았던 것처럼 네 작업도 약간 좀 그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반대로 관객들한테 비춰주시고 있지 않나. 제 작업을 보면 요 작은 친구들이 나오는데 이 작은 친구들 이름이 정원사예요. 정원사. 네, 정원사. 그러니까 이 친구는 어떻게 보면 이 그림 안에서의 저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림 바깥에서 역할을 주는 친구이기도 한데 저는 이게 사람들이 다 마음의 정원을 품고 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가 이제 지나온 시간들이 마음속에서 정원으로 만들어진다고 생각해요. 네. 정원을 가꾸는 이제 정원사는 이제 야생에 있는 것들이지만 들여가지고 가꾸고 꾸미고 그랬을 때 이렇게 짠 하고 정원이 만들어지듯이 저도 제 마음에 있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싹싹싹 모아가지고 정원으로 표현하게 되는데, 제가 하고 있는 작품들을 보면서 위안 같은 거를 느껴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너 정원은 좀 커. 일반적으로 봤을 때. 네, 맞아요. 그래서 좀 더 광범위하게 많은 거를 포용하는 좀 정원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아. 그래서 여러 다양한 느낌들이 같이 들어가서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마음의 크기는 가늠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그렇지. 네. 그렇다 보니까 점점 커지는 거 아닐까? 정원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네 작업도 점점 커지고 경제적으로도 좀 많이 주게. 그러면 좋을 텐데. 그렇다면은 네가 생각하는 예술이란 어떤 걸까? 예술이라는 거는 놀이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끝나지 않는 어떤 놀이인데 아이들 놀이처럼 좀 순수한 놀이. 어떤 땐 이랬다가 어떨 땐 이랬다가 즉흥적이고 계속 룰이랑 그런 것들이 바뀌고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집에 가는 시간도 잊어버리잖아요. 예술이라는 것들이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지금 현재 늘 우리가 술자리에서만 봤지. 이걸 그런 얘기 해도 되는 거예요? 뭐 사실이니까. 내가 이제 너만의 어떤 정원을 만들어가고 있고 그런 걸 좀 오늘 듣다 보니까 정말 말 그대로 얘 친구의 작업적인 것도 그렇지만 상당히 따뜻한 친구였구나. 맨날 우리 웃고만 다닐 줄 알았지. 오늘 그 웃음이 진정한 웃음인 것 같아서. 그래서 하다가 오늘 좀 그림을 그렸는데 네 재료를 가지고 썼잖아. 네. 어떻게 보면 목탄으로 갈아가지고 물감 터가지고 했는데 좀 잔잔하게 했어. 네. 늘 웃고 있는 우리 내가 공유야 보다가 형 이거 너무 느낌 좋은데요? 어렸을 때 그 느낌으로 이거 그냥 흙 묻은 느낌? 네, 고맙습니다. 주는 건 아니야. 네, 그래요? 아쉽다. 앞으로도 또 너 작업도 응원하고 네. 그러니까 더 좋은 작가로서 또 만나자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무튼 긴 얘기 잘 들었고 네, 또 보자. 네, 고맙습니다.